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심한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쟁점과 실제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도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룸의 나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 기자, 이제 일단 제주도의 조직 개편안부터 쉽게 일단 설명을 해보시죠. 네, 제주도가 지난 19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5개 실국 60개 과를 13개 국 58개 과를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2개 국 그리고 2개 과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현재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하나로 합쳐서 문화관광국으로 만들고요. 과거의 문화관광국이네요. 다시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항공국과 도민안전실을 안전교통실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던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 대변인실로 재편하는 것을 큰 틀로 짰습니다. 행정시도 조금 바뀌는데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 건설국을 합쳐서 도시환경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면 제주도청의 2개 국과 2개 과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만큼 공무원 수도 그럼 줄어드나요? 네, 현재 제주도 공무원이 6,164명이거든요. 근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주도는 6,140명으로 2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3명, 5급 9명, 6급 10명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연간 인건비 2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정년이 보장되는데 네. 갑자기 아까 24명 감축한다 그랬는데 네네. 24명을 어떻게 자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해 제주도에서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고려해서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제주도가 계속 조직 개편을 통해서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줄이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과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안은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을 슬림화, 줄였다고 밝혔는데요. 대국 대과 기조 원칙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국 대과가 뭐냐면 4개 팀 이상으로 1개의 과를 꾸리고 또 4개 이상의 과를 모아서 1개 국을 만들겠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주도 관계자의 멘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어느 부서하고 이제 같이 붙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조직 진단을 하면서 조직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제 더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재정적으로 세입이 줄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재정적으로 그걸 어느 만큼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정책기획관의 설명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 조직 개편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첫째 관문 어쨌든 도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도의회에서는 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주도 조직 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당시 제주 관광을 강화하겠다며 신설했던 관광국을 4년 만에 폐지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는 관광청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기에도 모자란데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성명을 내놓았었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이승하 도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공보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옮겨서 공보 라인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알고 제주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이에요. 근데 저희 문광위에서도 오히려 관광청을 하자, 부지사를 만들자 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관광국을 없앤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사가 대권 행보하기 위해서 다른 공보나 그쪽에 승격하기 위해서 이쪽을 줄이고 있다.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관광으로 한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오해시고요. 방금 지금 말이 나왔던 거는 제주도가 그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요. 이러한 사전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현재 안대로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네. 원래 공무원 수를 줄여서 컴팩트하게 운영해보자라는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군 폐지에 동의를 했던 건데, 근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어쨌든 공무원이 계속 늘어왔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줄인다면 도의회는 오히려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반대하는 거죠?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약간 의원들 사이에 입장 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한 의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조직을 컴팩트화했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위원회 위주로는 지금처럼 중국 사드 사태와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관광 쪽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또 제기했고요. 또 이승하 의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지사가 최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시점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떤 정책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이해 당사자들로 좀 거론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관광업계. 관광업계죠. 네. 관광업계는 그럼 같은 논리로 좀 반발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광업계가 내세우는 주장도 도의회와 유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관광국을 통폐합해서 좀 관광 업무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도 관광협회와 제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제주도가 별다른 자구 노력도 없이 재정 위기를 관광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해녀들이 아마 집단 집회가 지금 집회를 예고돼 예고했습니다. 있죠. 그분들은 또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제주도 조직 개편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국 그리고 2개 과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해녀 문화 유상과도 해양 산업과와 합쳐서 해양 해녀 문화과로 재편될 예정이거든요. 해녀들도 조직이 개편되면 해녀 관련 각종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2016년 11월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해녀 문화를 보존 계승하겠다면서 이듬해 해녀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신설했던 부서를 불과 3년 만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거죠. 때문에 해녀들은 원지사가 선거 때마다 해녀 문화 계승과 발전을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그리고 제주 해녀가 갖는 무게와 상징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일 오전 도청 앞에서 한 1,000명 이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도 보면 문화관광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화관광부 하면 대부분 관광 출신보다 문화 출신들이 장관을 맡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건 문화관광부로 통합이 된다, 흡수 통합된다고 해도 사실 문화 출신보다는 관광 쪽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가 그럴 수도 있죠. 1차 네.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광 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능은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국은 현재 관광정책과와 투자유치과, 카지노 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국으로 재편할 경우 기존 문화체육 대외협력국에 있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가져와서 4개 과를 꾸리게 됐는데요. 이게 앞서 말했듯이 제주도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 유치과가 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투자유치과는 일자리 경제통상국으로 옮겨가서 통상물류과와 합쳐 투자통상과로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국은 기존 관광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유원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투자 유치과만 빠지는 거죠. 예.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도민정서가 과거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의 방향도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는 다소 힘을 빼되 미래 산업과 경제 일자리를 묶어 힘을 줬다는 건데요. 아직 팀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종 관광 관련 업무가 축소될지 또 어떻게 조정될지는 현재 앞만 보고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바로 결론을 내리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좀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우리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자, 해녀문화유산과는 어떻습니까? 네, 해녀문화유산과는 해양수산국에 포함돼 있거든요. 네. 이 해양수산국은 기존 4개 과를 3개 과로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산업과가 해양문화유산과와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양산업과는 일이 고된 부서 중 하나로 좀 알려져 있어요. 도내 항포구 관리는 물론 해양 쓰레기 처리 같은 사업도 도맡기 때문인데요. 해녀문화유산과가 해양해녀문화과로 합쳐지면
해당 부서는 해녀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 처리, 항포구 관리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는 셈이죠. 때문에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또 앞서 제주도는 대국 대과 기조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해양산업국의 경우 기존 4개 과가 3개 과로 축소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국 대과 기조와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저것만 보면 또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과장 자리 하나가 지금 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직이 계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기획부서에서는 이걸 합치자고 주장하는 거고, 그럼 정책기획부서 어떤 논리로 지금 합치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해양문화유산과는 현재 2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해녀박물관팀과 해녀정책팀입니다. 사실상 해녀박물관팀은 구조업에 있는 해녀박물관 운영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이고요. 해녀문화유산과장이 사실상 해녀정책팀 한 개만 담당하고 있었던 셈이거든요. 때문에 제주도는 대국 대과 기조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각자 직급에 맞게 여러 업무를 주고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주고, 이렇게 줄인 인원은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해서 대민 서비스를 더 늘리겠다, 이런 게 제주도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뭐 각종 이해관계인들 또 도의회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성명을 내고 위인 설관의 한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인 설관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벼슬 자리를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민선 7기 들어서 첫 번째 조직 개편을 할 때 선거 공신을 챙기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조직 증원을 늘렸다가 이제서야 조정하며 한계를 빚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또 제주도가 고위직을 줄이고 실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선 행정 시 대민 접촉 인력은 여전히 제주도 본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저 부분 평가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단 외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받지 않았고 통보만 했다. 그리고 부서원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익명을 요구하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3급, 4급의 공무원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앞으로 인사 적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우려를 할 만도 하죠. 자, 그럼 이 논란 많은 조직 개편안 언제 시행이 됩니까? 네, 조직 개편은 오늘 입법 예고를 마감했거든요. 의견 수렴을 받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최종 동의를 해줘야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도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조직 개편, 그러니까 공무원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어쨌든 도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동훈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